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좀 풍수 관련 이런 걸 또 올리는데 사실 풍수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렵다. 혹시 또 미신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풍수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풍수 좋은데 산다고 해서 뭐 우리 집값이 올라가고 또 발복되고 또 가족들이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는데 사실 풍수라는 것은 일종의 자연 과학이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풍수도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올해 25년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 지역, 강남 지역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지금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양극화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 폭망하고 망한다. 특히 서울이 굉장히 지금 집값이 올랐는데 조만간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뭐 각자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틀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풍수하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쉽게 접근을 해서 비록 부동산 경기 안 좋고 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를 간다고 하면 그나마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실물 경기 이런 게 안 좋아도 또 나름대로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런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여러 가지 기운을 받아서 개운 발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생활 풍수, 그러니까 풍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가급적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채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라든지 이런 쪽과 함께 사주 명리를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사주나 풍수, 유김, 역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것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제가 만든 자매 채널입니다. 행운 사주 역학 TV, 그러니까 사주 역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TV니까 이쪽에 가셔서 구독해서 보신다고 하면 훨씬 더 또 사주나 풍수 이런 쪽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다 하시더라도 여기 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주, 역학, 풍수 이런 쪽만 전문적으로 다룰 거니까 혹시 현재 지금 본 채널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 이 TV에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이쪽으로 가셔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아래 그 설명란에 보면 여기 주소 클릭해서 보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많은 사진과 그림이 있는데요. 저도 풍수나 사주를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가끔씩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봐요. 그러면 이 사주도 그렇고 풍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같이 이걸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사주야 뭐 사실 풍수보다는 훨씬 더 많고 많이 알려져서 괜찮지만 이 풍수는 크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예 안 보든지 아니면 보긴 보는데 풍수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흥미 위주로 특히 부동산 인테리어 위주로 집안에 뭐 어떻게 꾸미면 돈이 들어오고 또 건강이 좋아지고 또 어떻게 인테리어 하면 정말 재물복이 넘치는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 것들이 영상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풍수 인테리어는 진짜 풍수가 아닙니다. 이 풍수라는 것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인테리어는 하나의 사람이 살면서 좀 기분을 좋게 해서 그 기분이 좋아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좀 바뀔 수 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의 거의 7, 80% 이상은 전문 풍수를 다루기보다는 대략 그냥 집안에 어떻게 꾸며놓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침대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건 올리지만 저는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물이 사실 0도씨부터 시작해서 100도씨에 끓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5도씨 내지 10도씨 돼봤자 물이 전혀 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풍수에서 인테리어 이런 거 차지하는 부분은 5%에서 10%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테리어 잘 해놓고 침대 배치 잘 해놓고 또 집안에 뭐 여러 가지 풍수 아이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분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약간의 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인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지.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놓고 집에 잘 꾸며놓는다 하더라도요. 그 위치, 터의 기운 이게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 진짜 처발러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집안 잘 꾸며가 돈 5억 10억 들여서 꾸며놔도 배치 잘 해놔도 예를 들어서 언덕 위에 집을 져 놓는다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외로운 단독 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쉽게 풍수, 인테리어, 또 뭐 현관 풍수, 화장실 풍수, 거실 풍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진짜 풍수가 아니다. 저도 가끔씩 이야기하는 건 저는 큰 틀에서 위치를 보고 이 정도 조금 이제 수정하는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보면 비전문가가 풍수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무속인들도 이야기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인테리어 어떻게 꾸며놓고 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것도 풍수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말 큰 걸 놓치고 있다. 정말 큰 거는 위치와 자리, 좌향, 그리고 주변의 형세, 이게 굉장히 풍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보고 거기를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해야만이 잘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집안 잘 꾸며놔도 소용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풍수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생활풍수라고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하면 장풍득수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아래 여기 적어놨지만 한자로 제가 해놨거든요. 장풍득수, 장은 감출장자, 풍은 바람풍자, 그리고 득은 얻을 득자고 수는 물수자입니다. 그래서 풍수는 바람과 물인데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감추고 물은 어떻게 얻으라는 소리지?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풍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어디에 있느냐,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경전 청호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득수 위상 장풍 차지라 했어요. 일단 물을 얻는 게 첫 번째고 바람을 감추는 건 두 번째다. 그럼 바람이 중요하지 않네? 이게 아닙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기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고기압과 저기압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차이가 생기면서 거기에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고 거기서 바람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태풍도 다 그렇게 해서 남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압 차이가 생겨서 태풍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은 홍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 사실 살풍을 맞으면 사람이 풍을 맞게 되고요. 금방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아파트 살면 안 좋은데 그런 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풍수는 자연과학이자 지리학이고 지질학이다. 왜 자연과학이냐?
이 풍수를 넓게 보면요, 이 우주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특히 태양계 속에 우리가 태양의 영향을 받고 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수성, 그리고 금성,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이런 영향을 지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자기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길지가 생기고, 그럼 한번 영원한 길지나 명당은 영원한 명당이냐? 그게 아닙니다. 또 바뀌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지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에서 발달을 했느냐? 이거 보면 다 물을 끼고 세계 4대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풍수에서 이 장풍 득수에 얻을 득, 즉 물을 얻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바람을 막는 게 두 번째인데, 일단 물을 얻는 데가 어느 자리냐? 물이 어떻게 돌아나가고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고 또 집값이 올라가고 잘 되고 싶으면 물 좋은 자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풍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세계 4대 문명 다 아시겠지만 나일강을 낀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인더스강 문명, 이게 다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발달된 곳이. 여기가 다 거대한 강을 끼고 발달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강이 가장 좋고 수려하면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많은 돈이죠. 금융이니까 돈이 물리고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요즘 서울에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집값이 비싸고 서울이 그만큼 좋은데 살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서울이라고 그러면 다 좋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서울에서도 좋은 자리는 어디냐? 강을 봐야 되고 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여기는 광교, 그러니까 수원이죠.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주변입니다. 왼쪽 보면 위에 신대 호수가 있고 아래는 원천 호수입니다. 옛날엔 유원지, 유흥지는 아니죠. 유원지였죠. 유원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 보니까 여기에 배도 띄워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식당들도 많았었고. 근데 여기를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힘당 대선 후보죠. 김문수 후보가 여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 광교 호수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여러 군데 호수공원 많이 다녀봤지만 풍수를 하다 보면 이제 물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기운이 모여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원천 호수 근처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법원 검찰청도 이 뒤쪽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왼쪽은 처음에 개발할 때고 지금은 이제 들어차 있는 건데, 물론 수원에서 여기가 가장 비싸고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물이 모여 있잖아요. 풍수에서 물이 모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흘러가는 것도 중요한데 흘러가는 건 물길이 어떻게 모여서 합수가 돼서 그리고 수구로 빠져나가느냐, 이거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웬만한 사람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모를 바에는 차라리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좋아요. 저수지나 호수, 이것을 풍수에서는 선저수라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저수지처럼 담겨져 있는 그것을 이제 선저수라고 하는데, 이 선저수의 물의 형태가 또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집을 봤을 때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물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썩은 물,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물은 썩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운이 탁해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물은 깨끗하고 차가워야 됩니다. 또 물이 온천수처럼 뜨거워도 안 돼요. 그건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온천이 우리나라 아무 데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이 수원 광교 이쪽이 어쨌든 수원의 가장 핫한 지역이고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많죠. 이런 곳을 차차 앞으로 제가 올릴 겁니다. 지금 앞서 세계 4대 문명도 물에서 발달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풍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관인정 수관재물이다. 산관인정은 뭐냐면 산세가 수려하고 좋으면 인물이 나요. 그래서 산은 인물을 관장하고요. 수관재물이다. 물은 재물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물 모인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재물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것, 그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통관을 시키고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는 물이 좋습니까? 고여있는 물이 좋습니까? 한다고 하면 풍수에서 고여있는 물을 좀 더 높게 칩니다. 흘러가는 것은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여있는 물이 썩어 있으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차갑고 냉하면서 깨끗해야 돼요. 맑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썩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수가 서동이면 제보가 무궁하다. 이것은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동쪽에서 동서수, 서쪽으로 흘러가면 재물과 보석이 무궁무진하게 쌓이는 자리다. 결국 돈이 모인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에요. 물론 동서수로 흘러가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서울은 한강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사실 옛날에 한강 이 정도로 폭이 넓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한참 할 때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울 한강폭이 좁았잖아요. 그런데 오공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것을 한강을 다 정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급격히 이 경제 발전을 한 겁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뭐 전두환이 독재자니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들도 다 전두환 대통령이 한강을 정비하고 물을 가둬두고 또 서울 이 옛날 고수부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고수부지란 말을 안 쓰는데 한강공원 이걸 다 그 양반이 정비를 해둬가지고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다들 부자가 된 겁니다. 아마 서울 한강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 부자 된 사람들은 전두환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겁니다. 당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물은, 흘러가는 물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은 모여 있어야 돼. 그런데 서울 한강이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도 항상 이렇게 한강이 물이 넘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히 경제 발전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 기초를 닦아뒀지만 실질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삼고 이런 현상도 있었지만 서울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물론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은 고여있는 게 좋다. 흘러가서 쪽 빠져나가면 쪽박 찹니다. 그래서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왜 여기서 수가 서동이면 제보가 무궁하냐? 이건 이제 청호경, 금남경 이런 쪽에 나오는 말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티베트라든지 곤륜산, 이제 곤륜산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부터 물이 모아가지고 양자강을 통해가지고 결국 상하이 쪽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서쪽에서 물이 모아져서 동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가 서동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물건을 뚱시라고 합니다. 뚱시. 동쪽과 서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뚱시라고 하죠. 시뚱은 뭐 서동이고 뚱시는 동서이고니까 재물을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말로 본다고 했을 때는 서동이지만 우리 한강은 양수리 즉 북한강과 지금 남한강이 만나가지고 임진강 쪽에서 또 다시 또 만나가 합수가 돼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한강이 정말 대단히 좋은 재물이 모이는 자리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서울이 아마 10대 도시, 7, 8대 도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상하이, 홍콩, 아시아에 그러고 보니까 큰 도시가 많네요. 어쨌든 서울도 그런 대단한 도시가 된 겁니다. 여기 서울 지도로 한번 볼게요. 그럼 한강폭이 좁은 데는 약 1km, 넓은 데는 약 2km 정도 됩니다.
어느 분이 댓글로 이제 여의도는 어떠냐고 물어봤던데 여의도는 단점도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A, B, C, D 이렇게 된 자리들 이 자리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물론 D는 강동구 옆에인 하남입니다. 하남도 사실은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집값도 비싸고 옛날에 저도 뭐 서울에서 살 때 여기 미사리 지역 가면 이쪽이 저기였었잖아요. 뭐 라이브 카페 제가 90년대 중후반 정말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여기도 상전 몇 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A, B, C, D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은 자리냐?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산, 압구정, 성수동이 있고요. 지금 또 노량진 동작구, 영등포 뭐 이쪽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죠. 구운에 이제 완기를 받아서 이쪽 노량진하고 영등포도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역시 원탑은 강남입니다. 강남에서도 압구정동, 반포, 청담 이쪽인데 특히 압구정이 최고죠. 그러면 이 압구정은 전에도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강을 끼고 있고 이 압구정 자리는 풍수의 1운, 9운, 뭐 8운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한남 정맥을 통해서 이 한강 북쪽하고 또 압구정 이쪽하고 이 지각판이 다른데 그거는 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반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풍수는 이 지지락 이거라고도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서울은 이 한강변 중심으로 성수동도 지금 8운터이자 여긴 1운터인데 완기 받아서 대박 났잖아요. 용산도 마찬가지고 용산은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남의 시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수동하고 용산 다시 또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울은 저 북쪽에 종로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떠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좀 아쉽지만 그쪽은 그다기 뭐 이렇게 이쪽에 비해서 앞으로도 크게 그러니까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쪽이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압구정동은 저쪽 중랑천에서 또 청계천에서 모이고 중랑천에서 모인 게 압구정 앞쪽으로 물이 합수가 돼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대박짜리죠. 그래서 이쪽이 좋은 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집값도 뭐 7, 80억씩 하고 그 썩어 빠진 50년 다 된 아파트가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대학 후배가 옛날 현대아파트 살아서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집도 그때 이제 뭐 거의 60평 가까이 돼서 크고 근데 지금은 엄청 낡았어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 낡아 있지만 여기 뭐 개발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울 강남 판이 가장 좋다. 현재 구운 판이고요. 그리고 송파도 조금 나쁘진 않은데 강남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떨어지고요. 노량진이라든지 영등포도 강남 압구정동이라든지 이쪽 뭐 잠원동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용산 성수동 앞으로도 기회는 또 온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바뀌듯이 풍수의 기운도 바뀌는데요. 지금은 구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4년부터 43년.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전에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앞으로 이제 다시 또 43년까지니까 구운에 관계된 것을 영상을 또 올리고 왜 이 기운이 변하는지 이런 말씀도 차차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풍수 관련 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나 풍수 상담 원하시는 분은 앞에 전화번호가 첫 문장 첫머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